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볼게요. 자동차가 보니까 정보가 뭐냐? 자동차의 세 가지 순간에 대해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랑 2초 지났을 때, 4초 지났을 때. 그러니까 운동 자체는 이거죠, 그죠? 네. 그런데 그 세 가지 순간은 처음에 정지했을 때, 하고 조금 빨라졌을 때, 그다음에 하고 좀 더 빨라졌을 때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등각속도 운동은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보면 좀 분석이 편하기 때문에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틀을 미리 만들어 놨는데요. 그럼 처음에 시간이 0일 땐 속도가 0이다 라는 정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초일 때는 4m/s 다 라는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초일 때는 8m/s 다 라는 정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선도 이어볼까요? 쭉. 네. 이렇게 놓고 보겠습니다. 기억, 2에서 4초까지의 이동거리는 0에서 2초까지의 2배이다. 우리가 물체 이동거리 혹은 변위는 그래프 밑넓이로 구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은 그것을 해보면 되죠. 0에서 2초까지의 변위 혹은 이동거리는 요만큼 분홍색 세모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근데 2에서 4초는 초록색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어야겠죠? 그러므로 2에서 4초까지는 넓이로 직접 구하면 이게 4m. 0에서 2초까지는, 2에서 4초까지는 12m. 그래서 3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억은 옳지 않습니다. 직접 계산해도 되고 기하적으로 판단해도 이 초록색 네모는 이 분홍색 세모를 하나, 둘, 셋, 3개 넣으면 되는 넓이이기 때문에 3배다라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기억 아님. 니은 3초일 때 속력은 6m/s이다. 지금 저 그래프가 비례 그래프잖아요. 비례 그래프고, 그래서 가속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차근차근 그리겠습니다. 가속도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면 4초라는 시간 걸려서 0에서 8로 8m/s가 변화했어요. 그래서 가속도가 속도의 변화를 걸린 시간을 나눈다고 했을 때 4초라는 시간 동안 8m/s가 일정하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2m/s 제곱이고,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1초에 2씩 빠르기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0일 때 0이었고, 1초일 때 2, 2초일 때 4, 3초일 때 6, 4초일 때 8, 이런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초일 때 6이라는 말도 맞고,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가 2라는 것도 맞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입니다. (1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활주로에 내린 비행기 이야기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슈 해서 쿵 그르르르르르 해서 이렇게 그거죠. 예. 여러분들 곧 비행기 타겠군요. 예. 부럽네요. 자, 아무튼 그런데 정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는 매 초마다 빠르기가 어떻게 되냐가 아니고 매 초마다 어디에 있냐를 가지고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위치 시간 그래프를 그리기에는 좀 정보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평균 속력을 좀 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두 점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0에서 4초가 한동안 360m 갔다라는 정보가 확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기의 구체적인 사정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몇 초라고 했어? 4초. 0에서 4초까지는 평균적으로 90m/s에 빠르게여야 된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90m/s로 일정하게 4초를 가면 360m를 가니까요. 진짜로 그 속도의 상황은 모르겠지만 평균은 그렇게 칠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식으로 4에서 8초를 들여다보면요. 4초가 걸렸고 이동거리가 280m입니다. 그러므로 4에서 8초까지는 평균적으로 70m/s의 빠르기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2까지 가봅시다. 자, 8에서 12를 보면 말이죠. 640에서 840으로 200m를 이동했습니다. 4초 동안 200m를 갔으니까 평균 속력이 50m/s가 되어야지 그 결과를 만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평균 속력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 안에서 뭔가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만 일단 그렇게 챙기고, 자, 대충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그럼 정확히는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라고 하면 말이죠.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데 평균이 90이라는 건 이 90m/s라는 속력이 0에서 4초 구간에 딱 중간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들었고 평균이 90이라면 그 90이라는 것은 시작과 끝값의 중간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0에서 4초라면 2초일 때 90이어야 된다는 게 확실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이다, 평균 속력이 구간마다 얼마이다 라는 정보를 바탕으로 2초일 때, 6초일 때, 10초일 때 속력이 어때야만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진정한 그래프를 이것을 바탕으로 완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착륙해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지고 점점 속력을 줄여서 정지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값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질문을 보겠습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4m/s 제곱이다. 볼까요? 여기 두 포인트만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여기 두 포인트를 봤을 때 걸린 시간이 4초. 그동안에 떨어지는 속력이 몇? 90에서 70으로 20. 그러면은 20m/s라는 속력의 감소가 4초 동안 이루어졌다 라는 거니까 숫자끼리 계산하면 5가 되겠습니다. 니은 착륙하는 순간의 속력은 100m/s이다. 이게 지금 1초에 5씩 줄어든다라는 걸 계산해 놨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맥락적으로 봤을 때 2초일 때
90이라고 했으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1초일 때는 그거보다 5 빠른 95, 0일 때는 100. 그렇게 해서 100부터 시작해서 1초에 5씩 줄어들어서 이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판단해야 됩니다. 디귿, 이동한 거리는 3km이다. 자, 이거는 결국 이 분홍색 세모의 밑넓이를 구해야만 하는 건데요. 자, 요 분홍색 세모의 밑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럼 필요한 정보는 이 세모의 높이는 파악했어요. 니은을 통해서 100이라고. 그럼 밑변의 길이를 파악해야겠죠. 이것도 위의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겠군요. 가속도가 5m/s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초에 5씩 줄어야 됩니다. 100으로 시작했고 1초에 5씩 줄면은 20초가 되었을 때 빵이 되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가 20초겠죠. 20초.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은 2000 나누기 2. 1km가 되어야겠군요. 그래서 답은 니은 이렇게 나옵니다. 좀 어렵죠? 네. 이게 수능형에서도 그 난이도 중상 정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부터 시간을 좀 뺏어먹는 문제들인데, 아무튼 이런 매운맛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듭 말하지만, 이제는 물리 수능 안 보니까 이런 건 안 내도 돼 라고 생각하기에는 등가속도는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서, 그래도 좀 이런 매운맛도 맛을 봐두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능에 생각이 있다면 말이죠. 예. 결국 자유낙하 운동이 통합과학에 들어있고, 자유낙하 운동이 직선 등가속도 운동인데, 그럼 거기에서 어떤 형태의 질문 유형을 가질지는 그 전에 이런 아카이브가 바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이 아이디어에 어떤 게 녹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프린트 나가도록 합시다. 정신없네. 그나저나 어제 다들 쇼미는 봤습니까? 안 봤어? 인기 진짜 없군요, 쇼미 이제. 그죠. 음원 성적이 0 안 나온다더니. 그렇군요. 저는 어제 재밌게 봐서. 예. 전 나우아 임명 무대가 좋았습니다. 예. 제가 아주 좋아하는 가수인 앰플로 스타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예. 표절이 아니라 그때의 그 스타일을 갖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자, 이제 그 새로 오늘 준 프린트 필기를 하고 문제 몇 개 맛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반복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역학 단원을 하고 있습니다. 1단원, 대단원 1단원. 역학은 물체 운동에 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물체 운동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냐 라고 하면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내가 표현할 수 있은 다음에 왜 그런지 설명하는 게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것까지로 해서 가속 운동하는 녀석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디 도착할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이유는 뉴턴 아저씨가 아주 잘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괜히 이렇게 칭송받는 게 아닙니다. 뉴턴 아저씨는 약간 뭐랄까 물체가 운동하는 원인을 세 줄 요약 비슷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뉴턴의 운동 법칙이 1, 2, 3법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법칙에 대해서 쓰고 문제로 느낌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저랑 했었죠? 안 했나요? 아니면 말고. 자, 1법칙은 관성의 법칙입니다.
법칙은 관성의 법칙. 이 법칙은 가속도의 법칙입니다. 쓰는 김에 쭉 써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관성의 법칙이 뭐냐라고 하면 질량을 갖는 물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가속도의 법칙도 쓰겠습니다. 요 정도 쓰도록 하죠. 이거 좋아해? 관성의 법칙은 그거죠, 이거.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 예. 아이고, 네. 그 물체는 그 질량을 가진 물체는 말 그대로 속도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안 건드리면은 속도가 유지되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0이면 그 0인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속도가 있으면 만약에 10이면 그 10인 속도를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성에 대한 다양한 예들을 어릴 때부터 뭐 과학 상식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럼 가속도의 법칙은 뭐냐? 그럼 세상 모든 것이 그럼 속도가 일정한가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속도가 변하고요. 그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해서 여지껏 써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가속도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그게 힘이다라는 겁니다. 이거로 보면은 제가 여기 서 있다가도 발로 밀어서 힘을 주니까 없던 속도가 생긴 거고, 그 다음에 멈추고 싶으면은 발을 내려서 쓱 긁으면은 마찰 때문에 있던 속도를 없애는 거고, 없던 속도가 생기거나 있던 속도가 줄어들거나 그런 속도의 변화를 원한다면 힘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더 대화체로 얘기하자면 속도가 변했어? 아, 그거 힘을 줘서 그래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과학이라는 게 말로만 끝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 쓰는 공식이 그 유명한 F는 ma 되는 겁니다. F m a. 그래서 F가 힘, m이 질량, a가 가속도. 그리고 힘에 대해서
잘 정리한 아저씨가 뉴턴이니까 단위는 뉴턴 아저씨 이름 넣습니다. 그래서 뉴턴 이렇게 됩니다. (1~3번) 풀어보겠습니다. (1~3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질량이 5kg인 물체에 10N의 힘을 줬다. 가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이 물체한테 10N을 주었다. F에 10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는 대상이 5kg이래요. 그러면은 그 녀석은 가속도가 2가 되어야지 공식을 만족할 수 있어서 물체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좀 더 실전적인 걸로 3번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물체가 운동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프 보면 어떻게 움직일지 느낌 싹 오죠? 자, 이건 보면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운동이니까 슉 이런 겁니다. 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측정을 움직인 다음에 해서 내가 재자마자 속력이 좀 있어요. 1번 4초 동안 변위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속도 시간 그래프의 밑넓이가 변위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면 여기랑 여기를 더하고 2 더하기 6, 그 다음에 높이 4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서 16m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그냥 2에서 6까지 일정하게 증가했으니까 4로 일정하게 같다고 쳐도 되겠네. 그러면은 4, 4 이렇게 해서 넓이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2번 물체의 가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2초일 때를 물어봤지만 이 그래프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가속도를 구한 걸 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있는 정보는 0초 때랑 4초 때밖에 없어요, 정보가. 그럼 이걸로 어떻게든 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면 4초 동안 2에서 4로 4m/s 증가했다. 이랬을 때 4m/s의 증가는 4초 동안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플러스 운동 방향으로 1m/s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값은 이 구간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라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2번을 통해서 물체의 가속도가 1 이런 걸 알아냈고, 그 다음에 물체의 질량이 3kg이라는 것이 문제에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질량과 가속도를 곱한 3N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연습했던 등가속도 운동은 F는 MA랑 이렇게 맞물려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3번을 통해서 마저 필기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알짜 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알짜 힘. 뭐야 이게? 알짜잖아요, 알짜. 그러니까 물체의 작용하는 모든 힘을
더한 값. 이 녀석을 탁 잡아서 이쪽으로 10N으로 당기고 이쪽으로 잡아서 이쪽으로 10N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10N, 오른쪽으로 10N의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 알짜 힘은 이 녀석한테 작용하는 두 가지 힘을 다 더한 값입니다. 그러면은 크기가 같고 반대가 방향이 반대인 힘이 작용하니까 다 상쇄되어서 더한 값이 0이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있었으면 알짜 힘이 10이니까 움직였을 것을. 그래서 알짜 힘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예전만큼의 중요도는 이제 갖지 못하겠군요. 왜냐면은 그 수능 물리학에서는 물체가 있을 때 줄도 당기고 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힘이 작용했는데, 통합과학에서 가속하는 물체는 중력 하나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만큼 알짜 힘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두면 좋다. 예. 이렇게 해서 개념에 대한 맛도 좀 봤습니다. 남은 시간에 문제를 쭉 풀어보세요. 저는 3분 있다 2번을 풀이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문제처럼 딱 생겨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어진 조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속력 한번 알려줬고 나중에 정지하였다 나와 있습니다. 정지에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정지는 속도가 0이다 라는 거니까 숫자 정보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면 우리가 주어진 정보,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은 뭐가 있니? 처음 속도가 10이었다.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빵이다. 그 다음에 변위가 5m. 그 다음에 질량이 2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르는 건 뭐예요? 모르는 거. 묻고 있는 게 뭡니까? 힘이 얼마니?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방정식을 한번 써봅시다. 방정식.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딱 좋은 방정식은 뭐가 있습니까? 그거 있죠, 그거. 가장 마지막에 적었던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 어때요? V도, V0도, S도 다 있죠? 네. 그다음 여기다 대입을 좀 해보면 되겠습니다. 대입 답까지 한번 봅시다. 제가 대학교 때 교수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셨는데 좋아서 저도 따라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빵, 처음이 10, 그 다음에 가속도 모르고 변위가 5. 이러면은 가속도가 몇이어야 됩니까? 마이너스 10이어야 되죠. 운동 반대 방향으로 10m/s 제곱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F는 ma 또 써야겠군요. 방정식으로. 그래서 물체 질량이 2라고 했고 가속도가 10이라고 구해놨으니까 결국 우리는 답이 F가 20N이에요. 운동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들 앞으로 좀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남은 거 풀어 오세요. 마지막 문제는 대학개론서에 있는 거라서 계산기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예, 똑 안 떨어지거든요. 계산기 써서 보세요. 마지막 문제는 끝.